마감 시간이 있는 스케줄. 우리가 스케줄 문제를 두 개 살펴봤어요. 하나는 작업 시간만 있는 문제 있었고, 또 하나는 작업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작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경우까지 고려했었고요. 요번에 스케줄 문제는 조금 다른데, 작업 길이는 1이에요. 그러니까 뭐 작업 길이는 신경 안 쓰는 거고요. 단지 이 작업이 시작돼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는 거예요. 그 시점 전에 시작이 돼야지만 유효하고, 그 시점 이후에 스케줄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작업들은 가중치가 있습니다. 뭐 우선순위라고도 봐도 되고, 그 작업을 수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득이라고 보셔도 되는데, 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스케줄을 찾는 거예요. 그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스케줄을 찾는 겁니다. 그러면 이렇게 네 종류의 그 작업이 있으면은 여러 조합들이 가능하지 않은 조합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면 D2와 D4는 같이 스케줄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작업하고 네 번째 작업은 둘 다 마감 시간이 1이에요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지 둘 다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조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합들이 다 사용 가능한 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럼 그 중에 이제 최대를 찾아봐야 되는데, 요 작업들 네 가지 작업에서 가능한 스케줄은 요 6가지입니다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제일 최대 이익을 주는 스케줄이 J4, J1 네 번째 작업과 첫 번째 작업을 실행하는 겁니다. 그래서 네 번째 작업을 실행한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을 실행하면은 총 70이라는 최대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요 답을 통해서 한번 요 문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은, 이 가중치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그 작업은 네 번째 작업입니다. 그 네 번째 작업은 포함이 됐어요, 스케줄에. 그런데 이 중에 그 다음으로 높은 거는 두 번째 작업인데, 두 번째 작업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, 높은 거는 우선 배치를 해야지 최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, 걔보다 높은 걸 배치하는 순간 그 다음으로 높은 애는 배치를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25가 아니라 30이 되나 보는 거예요. 이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은 최대 이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가능한지는 이제 증명할 건데, 실제 우리가 요런 걸 해봤더니 나오는 아이디어는 가장 높은 걸 우선 배치하고, 그 다음에 높은 걸 배치하려고 하는데, 배치가 되면 배치하고, 배치를 못하면은 그 다음 높은 걸 고려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 높은 것도 배치가 안 되면 그 다음 거. 그러면 그런 순서대로 실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은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은, 이 작업을 이 이득순으로 정렬을 해야 돼요. 이득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 40, 35, 30, 25 순으로 4개 작업이 정렬이 될 거예요. 그럼 가장 먼저 거를 선택해서 무조건 할당합니다. 작업은 아무것도 할당된 안 상태에서는 작업은 무조건 할당할 수 있겠죠.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선택을 해서 할당이 가능한지 보고, 안 하면 버리고, 그 다음 높은 걸 계속 해가지고 끝까지 진행하면은 최대 이득을 얻는 스케줄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알고리즘을 실제 설명은 드렸지만, 이렇게 이제 이게 탐욕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. 가장 높은 이득을 주는 걸 선택을 해요.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, 타당하면 넣는 그런 형태니까 이게 탐욕적인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.
그러면 얘가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배치를 하면은 최대 이득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그 증명을 하기 전에 몇 가지 그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이 있어요. 타당한 순서. 그래서 아까 요 예제를 보면은 네 번째 작업은 마감 시간이 1이고 첫 번째 작업은 마감 시간이 2예요. 그러면 4일은 타당한 순서가 돼요. 네 번째 거를 첫 번째 마감 시간에 하고 두 번째 마감 시간에 첫 번째 작업을 하면은 둘 다 만족시키면서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1사는 타당한 순서는 아니에요. 1사는 첫 번째 작업을 얘는 마감 시간 2이니까 1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1회 하는 순간 마감 시간이 이제 2로 넘어간 거죠. 그럼 2회는 얘를 배치할 수는 없죠. 배치한 의미가 없어지니까. 그래서 4, 1은 타당한 순서이지만 1, 4는 타당한 순서가 아닙니다. 그래서 타당한 순서라는 개념은 알겠죠? 그 다음에 타당한 집합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정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1, 4는 이렇게 스케줄할 수 있는 타당한 순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한 집합이에요. 하지만 2, 4는 어떤 형태로 해도 스케줄링 할 수 없어요. 4, 2로 하나, 2, 4로 하나 스케줄링이 안 돼. 그러면 2, 4는 타당한 집합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타당한 집합은 타당한 순서를 갖고 있는 애가 되겠죠. 그래서 그런 그 용어 타당한 순서, 타당한 집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하려는 우리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업 집합 S가 타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스케줄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. 뭔 말이냐? 그러니까 어떤 집합, 타당한 집합, 그러니까 타당한 집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집합이 있어요. 이런 집합이 있는데 1사가 타당한 집합인지 보려 그러면 타당한 순서가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근데 이 1사라는 집합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스케줄했을 때 마감 시간 기준으로 오름차 스케줄했을 때 타당한 스케줄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감 시간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4, 1이 나오겠죠. 그럼 4, 1이 있을 때 4, 1로 실행했을 때 타당해야지만 얘는 타당한 순서라는 타당한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. 타당한 집합이면은 타당한 스케줄이 있고 당연한 거고 거꾸로 이 오름차순으로 스케줄했을 때 타당하면은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스케줄했을 때 타당한 순서이면은 얘는 타당한 집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을 봤을 때 이 집합이 타당하냐, 타당한 순서가 있냐를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돼요? 요걸 기준으로 얘가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개로 했을 때 올바르게 처리되는지를 보면 돼요. 보면은 이게 되면은 얘는 타당한 집합이 됩니다. 그래서 얘를 이 양방향이니까 이쪽으로는 당연한 거니까 타당한 집합이면은 정의에 의해서 타당한 순서가 있는 거고요. 타당한 순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순서예요. 이 순서대로 하면은 타당해요. 그리고 이런 순서가 있을 때 이 순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안 돼 있는 순서예요. 우리가 이 순서가 있고 이 순서에서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다는 거예요.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순서예요. 그러면
이 순서를 우리가 X와 Y를 바꿔도, 요 순서를 바꿔도 여전히 얘가 타당한 순서이면은 타당한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은 타당한 스케줄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. 그래서 두 작업의 순서를 바꿔도 이 순서는 여전히 타당하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Y는 X의 마감 시간이 Y보다 크니까 얘는 앞으로 가면 당연히 얘는 원래 여기서 타당했으면 앞으로 가도 당연히 스케줄링 될 수 있는 거죠. 얘가 2였어요. 근데 앞으로 가요. 그러면 여전히 이 위치에서도 스케줄링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니까 얘 두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이 타당한 순서가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여전히 그 유효한 스케줄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요 과정을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만족하지 않는 애들을, 인접한 애들을 바꾸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작업들을 얻게 되겠고, 이 작업은 타당한 순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순서가 타당한 순서인데 정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렬을 해도 여전히 타당한 순서라는 겁니다. 이게 증명이 아니구나. 요거는 요거는 제가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, 이거는 이 앞에 알고리즘이 정확하다.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탐욕적인 방법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는 증명은 아니고,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만들 때 활용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거예요. 얘를 이 집합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배치를 했더니 유효하면 유효하다고 치고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가장 높은 게 4죠. 그렇죠? 네 번째 작업이에요. 그럼 네 번째 작업을 넣었어요. 그 다음에 높은 거 얘인데, 얘를 포함하고 그러면 1, 2가 되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한 집합이 1, 2예요. 그럼 1, 2가 타당한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애가 타당한지 보면 돼요. 근데 이게 타당하지 않아. 그러면 얘는 유효하지 않으니까 포기해서 버리고 그 다음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. 그럼 그 다음에 4, 2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정렬하고 배치를 하면 돼요. 그러면 4를 배치하고 2를 배치하면은 둘 다 실행할 수 있죠. 그러면 오케이. 그 다음 넘어가는 거예요.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작업 이익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작업 목록을 갖고 와요.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작업들이 주어지면, 앞에처럼 이런 4개의 작업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 가중치를 기반으로 높은 것부터 낮은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n 로그 n 비용이 들겠죠. 그렇죠? 정렬을 먼저 해야 돼. 작업 순서대로.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이득이 큰 애는 무조건 답에 포함하는 거예요. 포함하고 그 다음부터는 차례대로
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작업을 S에 포함해 보고 얘가 feasible한지를 보는 거예요. feasible한지 보는 건데 얘가 feasible한지 보려고 그러면 원래 이 아이디어는 걔를 다시 뭐 순서로 정렬해요? 마감 시간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 보는 거예요. 실행이 가능하면 이제 그걸 집합에 포함하고 만약 포함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 애는 feasible하지 않은 애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거예요. 그래서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원래는 여기서 ON 그러니까 정렬하면 계속 정렬하는 비용이 드는 거죠. 그런데 얘를 정렬하지 않고 요 K is feasible 한지를 계속 살펴볼 수 있어요. 어떻게 살펴보냐면은 요 예를 갖고 해봅시다. 요 예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. 우선은 NOM 비용을 들여서 정렬을 했어요. 정렬을 했어요. 그러면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건 뭐 요 정렬된 수도 40번이 들어간 거예요. 요 1번이. 그럼 S에 1이 들어간 상태죠. 그 다음에 S에 1이 들어가는데 얘를 어떤 식으로 놓냐면 배열로 치면 이 데드라인이 쭉 있죠. 데드라인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얘를 3이니까 3이 있으면 여기다 해도 배치가 되는 거죠. 여기다 해도 배치가 돼요. 여기다 해도 배치가 돼요. 그러면 저 1번 작업을 어디다 배치하냐면 가장 큰 곳에다 배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1번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2번이 요걸 고려할 차례죠. 그럼 얘가 35니까 얘를 고려할 차례예요. 얘는 데드라인이 1이에요. 그러면 여기다가 배치해도 되죠. 그러면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예요. 3은 1인데 1에 이미 차지하고 있죠. 그리고 그 아래로는 배치할 공간은 없어요. 그럼 얘는 들어가야 안 들어가?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얘는 25예요. 4. 그러면 3에 배치를 해야 되죠. 3에는 이미 배치가 돼 있어요. 3이니까 그 아래 거에 돼. 아래 거에도 가도 돼요. 그럼 내려가요. 2가 비어 있잖아요. 그럼 2에다가 4를 할당합니다. 그럼 이거는 아직 배치가 되는 거죠. 그럼 2, 4, 1까지는 OK예요. 그 다음에 5를 선택하는데 5는 1인데 여기에 차에 찾아 있죠. 그럼 안 돼. 5는 포기. 6은 3인데 3부터 내려가면은 다 안 돼 있죠. 그러면 안 돼. 얘도 6도 안 돼. 7은 2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차지하고 있어요. 내려갔더니 또 차지하고 있어요. 안 돼요. 그럼 끝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 이득은 요 세 개의 합인 거죠. 1, 2, 4.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 하는 것을 최대 이득으로 얻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얘를 배치하면서 얘네들을 매번 정렬하는 게 아니라 데드라인만큼, 최대 데드라인만큼,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예를 들면 앞에서 따지면 여기에 보면은 입력받으면서 뭘 계산해 놓으면 좋아요. 최대 마감 시간 계산해 주면 좋아요. 그래서 최대 마감 시간만큼 배열을 확보합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할당할 때 제일 마감 시간이 큰 데부터 내려가면서 검사를 해요.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서 검사하니까 최대 얼마 검사를 해? 마감 시간만큼 검사를 하죠. 그러니까 여기 ON이라기보다는 이제 OOM 그런 식으로 되죠. 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요 방법이 그래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.
증명은 안 했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돼요. 이 정도로 요거는 하고, 어쨌든 얘도 탐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원래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증명은 안 했네. 어쨌든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? 요 문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이번 장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요 마감 시간 있는 스케줄하고 LRU하고 하나 응용 문제가 있어요. 그래서 3개 문제인데 얘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니까 한번 보시고